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료 수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수집. 마케팅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수집, 분석, 제안하는 것인데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학습 내용은 자료 수집하는 방법, 자료 수집 방법,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설문조사 대표적인 방법으로, 그 다음에 설문조사의 도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도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뭐냐? 어떤 자료는 1차적인 자료가 있고 2차적인 자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료는 1차 자료, 어떤 1차 자료는 뭐냐? 내부적인 자료나 2차 자료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립된다. 즉 현재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수립되는 정보로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한다. 2차 자료는 그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기수집된 자료를 포함한 것이 2차 자료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미 수집된 정보를 말한다. 마케팅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차적인 자료는 내부 자료라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고, 2차 자료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미 수집된 자료다. 그러니까 1차 자료, 2차 자료, 이 핵심적인 자료, 부수적인 자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료의 수집 방법은 첫 번째는 관찰법, 면접법, 온라인 조사 이렇게 있는데, 관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어떤 편의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고객 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오전 10시, 오전부터 24시간 통행량을 조사해 본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관찰을 해 본다는 거예요. 관찰을. 그래서 어떤 관심 있는 어떤 상황을 측정하거나 응답자의 특정 행동이나 사건 등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법은 어떤 거냐? 면접법은 실질적으로 그 어떤 대면적인 방법으로 언어를 사용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대인 면접, 전화 면접, 컴퓨터 면접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조사가 있는데, 온라인 조사는 일단 인터넷으로 수집을 한다는 거죠. 온라인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게 또 비용도 효율적이니까, 비용이. 그래서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설문조사하는 방법. 그러니까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그 어떤 이메일로 조사 안 하고 대면으로나 막 어디 찾아가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특정 대상한 고객으로 이메일로 시장 조사를 하면은, 설문조사를 하면 효율적으로 답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설문조사가 있다. 설문조사는 뭐 여러분들이 설문조사가 뭔지는 다 알지만 그 설문조사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위해 관계되는 사람들 혹은 조직에 동일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 과정이다. 어떤 뭐 손 들어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거다. 이런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설문지는 조사자가 조사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구할 수 있도록 형성된 하나의 도구인 거죠. 설문지는 응답자가 스스로 응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정 수의 어떤 질문 항목인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전 사전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응? 조사 목적을 확인한다. 조사 대상을 결정한다. 조사 규모를 결정하는 거예요. 조사 규모. 몇 명이나 조사할 건가? 100명을 할 건가? 500명을 할 건가? 그 다음에 조사 시점, 조사 방법의 결정, 보고 대상 및 요즘에는 이제 뭐 여론조사 같은 거 이런 거는 설문으로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설문이 어떤 거라는 거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설문지 작성 시에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조사 설계 단계에서는 다음의 질문을 고려해 보면 보다 명확하게 개념할 수 있고 어떤 작업을 진행하기 쉽다는 거죠. 응답자를 어떻게 할 건가? 응? 그 다음에 단순하고 쉬운 항목에서 어려운 항목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가야 되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응답자의 수준. 그 다음에 연구 주제와 목적, 통계 시 활용할 기법을 고려해서 어찌됐든 설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설문을 받은 응답 내용을 어떻게 분석할 건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많은데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몇 명 표본 설계 몇 명한테 할 건지 그래서 설문지를 개발하고 조사하고 자료 처리하고 분석하는 거다. 근데 질문하는 것이 이제 또 형태가 있다. 응? 설문을 통해서 물어볼 때 질문하는 패턴이 가장 중요한 게 개방적 질문 형태인데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부수형 질문 이렇게 있다는 거죠.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죠.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대신 정량화가 어렵고 무응답이 많다는 거죠. 폐쇄형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응답 항목 쭉 선택하도록. 그리고 쉽고 분석이 용이한 거죠. 대신에 깊이 있는 의견 수렴은 좀 곤란하다. 복수형 질문은 부수형 질문은 폐쇄형 질문 형태로 특정 응답자 중 일부 답변자만을 대상으로 폐쇄형과 동일하게 한다는 거죠. 1번 항목에 이렇게 대답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재물어본다는 거죠. 뭐 정당 설문조사할 때 뭐 어떤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를 가리켜서 어떤 걸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사람이 보수로 판단해서 그 보수적인 사람한테만 다시 질문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이제 부수형 질문이라는 거죠. 질문의 유형은 다항 선택, 한 개만 선택한다든지 두 개를 선택하는 양자택일형, 서열형, 우선순위, 뭐 리커드 척도라고 그래서 이렇게 3에서 5 이렇게 척도를 한다든지 개방형 주관식으로 한다든지 설문지를 실질적으로 할 때 유의사항은 표준화를 만들어서요. 일반적으로 쉬운 단어. 설문의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 작성한다. 애매모호한 문장이나 용어는 피한다. 전문용어, 약어 사용은 피한다. 질문의 순서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설문조사 도구는 이제 요즘 많이 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폼에 설문조사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문지도 만들고 쉽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네이버 폼을 통해서 설문지를 많이 만드는데 거기는 네이버 오피스에 접속해서 여러 양식 중 원하는 양식을 선택해가지고 상품 주문 문서가 열려고 그러면 수정하는 부분을 클릭한다든지 그래서 완성된 설문지를 공유하고 URL 복사를 해서 클릭하면 설문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문지 만드는 방법이 이제 정형화되고 쉬워지고 간편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학습 내용을 점령해. 그러니까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설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 설문을.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것이 설문조사인데 설문조사에 사전 점검, 설문을 할 때 사전 점검사하고 설문지 작성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면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한다고 할 때는 조사 목적, 조사 대상, 그 다음에 규모, 시점, 조사 방법, 보고 대상 및 비용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사전 점검.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문지 작성할 때는 네이버 폼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하는데 응답자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단순 쉬운 항목에서 어려운 항목으로 질문하고 민감한 사항은 뒤에 배치한다. 응답자의 수준, 연구 주제와 목적, 통계 시 활용할 기법을 고려한 어떤 설문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설문지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설문지를 완성하고 작성하기 전에.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마케팅 조사는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어떤 제안을 하는 건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사전 점검과 설문 고려사항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